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샴페인 잔. 그 안에 비친 여자의 얼굴은 불안과 흥분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연의 마지막 밤이 될 줄은 그녀 자신도 몰랐습니다. 당신 정말 예쁘네요. 낮고 부드러운 남자의 목소리가 귓가를 스쳤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 강남 최고급 호스트바 밀레니엄의 에이스. 그의 손가락이 서연의 손등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차갑고 건조한 손가락. 하지만 그 촉감은 묘하게 뜨거웠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여자의 추락에 관한 기록입니다. 돈을 위해 사랑을 팔았던 여자가 결국 진짜 사랑이라 믿었던 것에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과정. 그리고 그 끝에서 마주한 잔인한 진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3개월 전, 서연의 하루는 언제나 오후 3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침대 옆 화장대에는 명품 화장품들이 즐비했습니다. 샤넬, 디올, 에스티로더. 모두 남편 돈으로 산 것들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남편이 대출받은 돈으로 산 것들이었습니다. 여보, 나 나갈게. 서연은 거실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는 남편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63세. 서연보다 30살이나 많은 남자.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결혼한 지 2년. 서연은 민수를 사랑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강남 룸살롱에서 일하던 시절, 민수는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중소기업 사장이라고 소개했던 그는 매번 서연에게 거액의 팁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청혼했습니다. 나랑 결혼하면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어. 그때 서연은 29이었습니다. 룸살롱 생활 6년 차.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습니다. 민수의 제안은 탈출구처럼 보였습니다. 사랑은 없어도 안정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알게 된 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민수는 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파산한 회사의 전 대표. 그가 가진 것은 오직 대출과 신용카드뿐이었습니다. 서연에게 보여줬던 여유로운 생활은 모두 빚으로 만들어진 신기루였습니다. 당신, 대체 빚이 얼마예요? 결혼 3개월 만에 서연이 물었습니다.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걱정 마. 곧 해결될 거야. 하지만 빚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민수는 매일 새로운 대출처를 찾아다녔습니다. 2금융, 3금융, 심지어 사채까지. 서연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몰래, 민수 몰래 통장을 만들고 민수 명의의 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받아 자신의 통장에 넣었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언젠가 이 남자가 완전히 망하면 자신만이라도 살아남기 위해서였습니다. 2개월 전, 언니, 오늘 강남 가자. 새로 생긴 데 진짜 좋대. 룸살롱 시절 친구 지은의 전화였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결혼 후 옛 친구들과는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에만 있으면 답답했습니다. 민수와의 대화는 거의 없었고 하루 종일 혼자였습니다. 알았어. 몇 시에? 그날 밤 서연은 오랜만에 화려하게 치장했습니다. 검은색 미니 드레스, 하이힐, 진한 화장.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서연은 웃었습니다. 이게 진짜 나야. 이게 내가 원하던 모습이야. 밀레니엄. 청담동 뒷골목에 숨어있는 초고급 호스트바. 입구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검은색 대리석 바닥, 간접 조명, 은은한 재즈 음악. 서연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서연 언니, 여기 진짜 대박이야. 남자들 다 모델급이야.
지은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룸살롱에서 일할 때 지은은 서연보다 5살 어렸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날카롭고 더 계산적이었습니다. VIP룸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넓은 공간, 가죽 소파, 크리스탈 샴페인 잔, 그리고 들어오는 남자들. 지은의 말이 맞았습니다. 정말 모델 같았습니다. 키 크고 잘생기고 옷을 잘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들어왔습니다. 준호. 서연의 시선이 그에게 고정되었습니다. 185cm의 키, 넓은 어깨, 날카로운 턱선. 하지만 무엇보다 그의 눈이 서연을 사로잡았습니다. 깊고 어두운 눈.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준호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서연은 입술이 마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룸살롱에서 수많은 남자들을 상대했던 서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떨린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준호는 서연 옆에 앉았습니다. 그의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우디하고 깊은 향. 서연은 무의식적으로 그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첫 방문이세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완벽한 미소, 연습된 미소. 하지만 그 미소 뒤에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샴페인 잔을 채워주는 준호의 손, 길고 예쁜 손가락. 서연은 그 손을 바라봤습니다. 민수의 손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민수의 손은 거칠고 주름이 많았습니다. 나이를 속일 수 없는 손이었습니다. 힘든 일 있으세요? 준호의 질문에 서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준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표정에 다 나와요. 웃고 있지만 눈은 슬퍼 보여요. 서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 남자는 달랐습니다. 다른 호스트들처럼 가벼운 칭찬이나 농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연을 정말로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있으세요? 준호의 질문에 서연은 당황했습니다. 결혼 반지를 빼고 왔는데 어떻게 알았을까? 준호는 서연의 왼손 약지를 가리켰습니다. 반지 자국이 있어요. 희미하지만 보여요. 서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준호는 샴페인을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저는 판단하지 않아요. 여기 오는 분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그 말에 서연은 긴장이 풀렸습니다. 준호는 기대지 않았습니다. 서연에게 뭔가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들어주었습니다. 서연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와의 결혼, 빚, 속임수, 불안, 외로움,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때로는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때로는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힘드셨겠어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서연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어느새 새벽 2시. 지은은 다른 호스트와 재밌게 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준호와만 이야기했습니다. 다음에 또 올 거예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서연은 망설였습니다. 오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네. 준호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명함을 건넸습니다. 이거 제 번호예요. 오실 때 미리 연락 주세요. 제가 시간 비워둘게요.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 서연은 준호의 명함을 계속 만지작거렸습니다. 매끈한 종이의 촉감, 금박으로 새겨진 이름, 준호.
서연은 그 이름을 속으로 몇 번이나 되뇌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민수는 소파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TV는 켜져 있었고 맥주캔이 바닥에 굴러다녔습니다. 서연은 그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남자와 나는 너무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의 목소리, 그의 손길, 그의 향수 냄새, 모든 것이 선명했습니다. 6주 전, 일주일 후 서연은 다시 밀레니엄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습니다. 준호에게 미리 문자를 보냈고 그는 바로 답장했습니다. 기다릴게요. 설레는 마음으로 들어간 VIP룸. 준호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는 서연을 보자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오셨네요. 기다렸어요. 그 말이 진심인지 거짓인지 서연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좋았습니다. 그날부터 서연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밀레니엄을 찾았습니다. 항상 준호를 지명했습니다. 비용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 번 가면 최소 100만 원, 많을 때는 200만 원까지 썼습니다. 모두 민수 명의 카드였습니다. 민수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빚 문제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서연의 외출이 잦아진 것도, 화장이 진해진 것도, 옷이 화려해진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준호와의 시간은 마법 같았습니다. 그는 서연을 특별하게 대했습니다. 다른 손님들과는 다르게 서연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특별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서연의 손을 잡으며 서연은 그 손을 꽉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민수의 손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따뜻했습니다. 준호 씨도 저한테 특별해요. 서연은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말했습니다. 준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그 미소가 뭘 의미하는지 서연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건 사랑일까? 이렇게 빨리 사랑에 빠질 수 있는 걸까? 4주 전, 준호 씨, 저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어느 날 서연이 물었습니다. 준호는 샴페인을 따르며 대답했습니다. 뭐든 물어보세요. 왜 이 일을 해요? 준호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는 서연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진지하고 더 무거워졌습니다. 돈이 필요해서요. 간단한 대답. 하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더 있었습니다. 서연은 더 물었습니다. 그냥 돈이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아파요. 암이에요.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서연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준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다른 일도 해봤어요. 하지만 이 일만큼 돈이 되는 게 없어요. 저는 어머니를 살려야 해요. 그 순간 서연은 준호가 자신과 같다고 느꼈습니다. 둘 다 돈 때문에 자신을 파는 사람들. 둘 다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는 사람들. 서연은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도와줄 수 있어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도 힘든 걸 알아요. 하지만 서연은 고집했습니다. 괜찮아요. 저 돈 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서연에게 돈은 없었습니다. 민수 명의의 카드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서연은 준호를 위해 뭐든 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서연은 민수 몰래 또 다른 대출을 받았습니다. 민수 명의로 500만 원. 그리고 그 돈을 준호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받아요. 어머니 치료에 쓰세요. 준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받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는 서연을 안았습니다. 처음으로 서연은 그의 품에 안겨 눈을 감았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이게 내가 찾던 거구나. 하지만 서연은 몰랐습니다. 준호의 어머니 이야기가 거짓이라는 것을, 준호가 모든 여자 손님들에게 같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돈이 결국 도박으로 날아간다는 것을. 2주 전, 여보, 이게 뭐야? 어느 날 민수가 카드 명세서를 들고 소리쳤습니다. 서연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이거 대체 얼마야? 3천만 원? 당신 뭐 한 거야? 서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밀레니엄에 쓴 돈, 준호에게 준 돈, 명품 가방과 옷, 모든 게 들통났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리로 내 카드를 써? 민수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서연은 반박했습니다. 당신 카드? 그 카드도 빚으로 만든 거잖아요.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주저앉았습니다. 우리 이제 끝났어. 정말 끝났어.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은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안하다고? 아니었습니다. 서연은 미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나 준호라는 남자 만나고 있어요. 서연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서연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뭐라고? 나 당신 사랑한 적 없어요. 처음부터 돈 때문에 결혼한 거예요. 그런데 당신한테 돈도 없잖아요. 그럼 이 결혼은 뭐예요? 잔인한 말들이 서연의 입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집을 나왔습니다. 가방 하나만 들고 갈 곳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준호에게. 밀레니엄 앞에 도착했을 때는 밤 11시였습니다. 서연은 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나 지금 밖에 있어요. 만날 수 있어요? 준호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지금요? 저 지금 일 중인데. 제발이요. 나갈 데가 없어요. 잠시 침묵 후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알았어요. 30분만 기다려요. 30분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추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서연은 코트를 여몄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준호가 나왔습니다. 그는 서연을 보자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서연은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민수와의 싸움, 카드 명세서, 집을 나온 것. 준호는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나한테 왜 온 거예요? 차가운 질문. 서연은 당황했습니다. 준호의 태도가 달랐습니다. 평소의 그가 아니었습니다. 나 당신밖에 없어요. 준호는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연기를 길게 내뿜었습니다. 서연 씨, 저는 호스트예요. 당신은 손님이고요. 우리 관계가 그 이상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서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준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저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시도지.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준호의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차가운 11월 바람이 뺨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바람보다 더 차가운 건 준호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럼 그동안은 뭐였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대답했습니다. 일이었죠. 서연 씨는 좋은 손님이었어요. 그게 다예요. 손님. 그 단어가 서연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준호는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다시 들어가야 해요. 다른 손님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돌아섰습니다. 서연을 그 자리에 남겨둔 채 밀레니엄의 검은 문이 닫혔습니다. 서연은 그 문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주저앉을 수도 없었습니다. 여기는 청담동 한복판이었습니다. 서연은 비틀거리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저 걸었습니다. 핸드백 속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서연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또 끊었습니다. 결국 서연은 찜질방으로 향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연락할 수도 없었습니다. 지은은 이미 서연을 돈으로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룸살롱 시절 다른 언니들과도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찜질방 로비. 형광등 불빛 아래 서연은 거울을 봤습니다. 번진 마스카라, 창백한 얼굴, 흐트러진 머리. 이게 나구나. 34살. 결혼도 실패하고 사랑도 실패한 여자. 다음 날 아침 핸드폰에 쌓인 부재중 전화가 50통이 넘었습니다. 모두 민수였습니다. 문자도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돌아와. 우리 다시 이야기하자. 제발 연락해. 걱정돼. 어디 있어? 집에 와. 서연은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2번의 신호음 만에 민수가 받았습니다. 여보, 어디야? 괜찮아? 집에 갈게요. 서연의 목소리는 무기력했습니다. 민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와. 기다릴게.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아침. 출근하는 사람들, 학교 가는 학생들. 평범한 일상. 서연에게는 너무 먼 세상이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민수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더 늙어 보였습니다. 왔구나. 민수는 서연을 안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피했습니다. 민수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2 사람은 말없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 내가 당신한테 잘못했다는 거. 거짓말한 것도 빚진 것도 다 내 잘못이야.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서연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혼해요.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이혼하자고요. 우리 이혼해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나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나는 당신 없어도 살아요. 잔인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이었습니다. 민수는 무너지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서연은 일어났습니다. 민수와의 대화는 더 이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서연은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밖에서 민수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주일 후, 서연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이혼 상담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 변호사가 서연을 맞았습니다.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서연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결혼의 배경, 민수의 거짓말, 빚, 그리고 자신의 외도까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남편분 재산이 없으시죠? 네. 빚만 있어요. 위자료 받기는 어렵겠네요. 오히려 남편분이 당신 외도를 문제 삼으면 당신이 위자료를 줘야 할 수도 있어요.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변호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대출을 남편 명의로 받아서 사용하신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법적으로 보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거든요.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혼하시는 게 당신한테 유리하지 않아요. 오히려 손해예요. 그래도 이혼하고 싶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건넸습니다. 알았어요. 일단 이혼 조정 신청부터 하죠. 서연은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이게 끝이구나. 민수와의 인연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연은 다시 준호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준호에게 수십 통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없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차단당했습니다. 서연은 밀레니엄 앞을 지나쳤습니다. 그 검은 문을 보자 가슴이 아팠습니다.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준호를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연은 근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밖을 보니 밀레니엄 입구가 보였습니다. 서연은 멍하니 그곳을 바라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준호가 나왔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 여자가 있었습니다. 40대로 보이는 화려한 여자. 두 사람은 웃으며 걸었습니다. 준호는 그 여자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서연의 손에서 커피잔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서연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그 여자를 대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다정하게. 서연은 카페를 나왔습니다.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준호에게, 민수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3일 후. 언니,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지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지은아, 나 너무 힘들어. 어디야? 나갈게. 두 사람은 강남역 근처 술집에서 만났습니다. 서연은 소주를 연달아 마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준호와의 일, 민수와의 이혼, 빚. 지은은 혀를 찼습니다. 언니, 내가 그랬잖아. 호빠 남자들 진심 아니라고. 알아. 이제 알아. 서연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지은은 서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근데 언니, 돈은 어떻게 할 거야? 이혼하면 민수 빚도 같이 져야 하는 거 아니야?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변호사가 그러는데 이혼하면 빚은 안 갚아도 된대. 민수 명의니까. 그럼 다행이네. 근데 언니 돈은 있어? 서연은 침묵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통장에 남은 건 50만 원 뿐이었습니다. 지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니 미안한데 나도 여유 없어. 알아. 괜찮아. 서연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지은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언니 다시 일하는 건 어때? 무슨 일? 룸살롱. 언니 예전에 잘했잖아. 다시 하면 돈 빨리 모을 수 있어.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이제 34이야. 너무 늙었어. 무슨 소리야? 언니 아직 예쁘잖아. 관리만 잘하면 돼. 지은의 말에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서연은 흔들렸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력서를 내도 나이 때문에 면접도 못 봤습니다. 전문 기술도 없었습니다. 생각해 볼게. 서연의 대답에 지은은 웃었습니다. 언니 빨리 결정해. 내가 좋은데 소개해 줄게.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정말 다시 룸살롱으로 돌아가야 하나.
6년 동안 했던 그 일을 벗어났다고 생각했던 그 세계로 2주일 후 서연은 지은이 소개한 룸살롱으로 갔습니다. 크리스탈이라는 이름의 강남 고급 룸살롱. 면접을 받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실장이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나이가 좀 있네요. 관리는 잘하고 있어요. 서연의 대답에 실장은 코웃음 쳤습니다. 경력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디서 일했어요? 강남 여러 곳에서요. 실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한 달 테스트로 일해봐요. 손님 반응 보고 정식으로 받을지 결정할게요. 굴욕적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서연이 가게를 골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첫 출근을 했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했습니다. 짧은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자신이 보였습니다. 아니, 오래된 자신이 보였습니다. 첫 손님은 5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건설회사 대표라고 했습니다. 뚱뚱하고 땀을 많이 흘리고 입냄새가 났습니다. 서연은 웃으며 술을 따랐습니다. 손님은 서연의 허벅지를 만졌습니다. 아가씨, 나이가 어떻게 돼? 29이에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손님은 웃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얼굴에 다 써 있어. 서연은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속으로는 욕을 퍼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80만 원을 벌었습니다. 손님이 팁으로 30만 원을 줬습니다. 서연의 손에는 40만 원이 남았습니다. 반은 가게 몫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연은 지갑 속 돈을 받습니다. 40만 원. 몸을 팔아서 번 돈. 더럽다고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필요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민수는 자고 있었습니다. 거실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로 손님의 손길을 씻어내고 싶었습니다. 한 달 후, 서연은 크리스탈의 정식 직원이 되었습니다. 손님 반응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있어도 경력이 있으니 손님을 다루는 법을 알았습니다. 서연은 한 달에 1,000만 원 가까이 벌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모으지는 못했습니다. 옷을 사야 했고, 피부 관리를 받아야 했고, 머리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술을 마셔야 했습니다. 일이 끝나고 혼자 마시는 술,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술. 민수와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대화가 없었습니다. 이혼 조정은 진행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수가 계속 미루고 있었습니다. 이혼하기 싫다는 이유로 어느 날 밤 서연은 술에 취해 집에 돌아왔습니다. 민수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민수를 보자 화가 났습니다. 왜 아직도 여기 있어요? 민수는 서연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혼 취소하자. 다시 시작하자. 싫어요. 당신이랑은 끝이에요. 나 당신 없으면 정말 못 살아. 민수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당신 문제예요. 나랑 상관없어요. 서연은 안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때 민수가 서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손 놔요. 서연은 민수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민수는 비틀거렸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연민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빨리 이 집을 나가고 싶었습니다. 2주일 후, 언니, 오늘 VIP 손님 온대. 언니한테 딱이야. 지은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서연은 화장을 고치며 대답했습니다. 누군데? 재벌 이세래. 완전 돈 많대. 서연의 귀가 솔깃했습니다. VIP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봤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잘생긴 남자. 명품 정장, 고급 시계, 자신감 넘치는 태도. 안녕하세요. 서연입니다. 남자는 서연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준입니다. 목소리도 좋았습니다. 서연은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태준은 샴페인을 따랐습니다. 서연 씨, 여기 처음이에요? 아니요. 한 달 됐어요. 그래요? 전에는 못 봤는데. 둘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태준은 다른 손님들과 달랐습니다. 예의 바르고 존중하는 태도였습니다. 함부로 몸을 만지지도 않았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어느새 새벽 2시, 태준이 말했습니다.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그는 팁으로 100만 원을 줬습니다. 서연은 놀랐습니다. 너무 많아요. 괜찮아요. 서연 씨 덕분에 좋은 시간 보냈어요. 태준은 명함을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대기업 계열사 이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진짜 재벌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태준 생각을 하며 잠들었습니다. 혹시 이 남자가 내 인생을 바꿔줄 수 있을까? 준호처럼 실망시키지는 않을까? 하지만 서연은 몰랐습니다. 태준도 결국 자신을 망가뜨릴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끝은 준호보다 더 참혹하리라는 것을. 태준은 약속대로 다시 왔습니다. 그리고 또 왔습니다. 일주일에 2~3번씩 항상 서연만 찾았습니다. 다른 여자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서연 씨는 특별해요. 태준이 말했습니다. 서연의 손을 잡으며. 서연은 그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준호의 손처럼. 하지만 준호와는 달랐습니다. 태준의 손에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뭐가 특별한데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태준은 서연의 눈을 똑바로 보며 대답했습니다. 다른 여자들은 제 돈만 봐요. 근데 서연 씨는 달라요. 진짜 저를 보는 것 같아요. 거짓말 같았습니다. 하지만 태준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또다시, 또 이렇게 빠져드는구나. 한 달이 지났습니다. 태준은 서연에게 제안했습니다. 서연 씨, 여기 그만두고 저랑 만나요. 서연은 놀라서 태준을 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진심이에요. 저 서연 씨 좋아해요. 여기서 일하는 거 보기 싫어요. 서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태준은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생활비 드릴게요. 매달 500만 원. 그냥 저하고만 만나요. 500만 원. 지금 룸살롱에서 버는 것의 절반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손님들을 상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흔들렸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태준은 웃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요. 제가 기다릴게요. 3일 후, 서연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크리스탈을 그만두고 태준과 만나기로. 실장은 아쉬워했습니다. 서연 씨, 잘 생각한 거야? 그 남자 믿을 만해?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실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뭐, 어차피 아가씨들 다 그렇게 나가긴 하지. 조심해. 마지막 날 동료들이 작은 파티를 열어줬습니다. 지은도 왔습니다. 언니 진짜 잘됐다. 부자 만났잖아. 지은의 목소리에는 부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서연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정말 잘된 걸까? 태준은 서연을 위해 오피스텔을 얻어줬습니다. 강남 한복판 30평대 고급 오피스텔. 가구도 새로 들여놓았습니다.
명품 침대, 디자이너 소파, 최신형 가전제품. 마음에 들어요? 태준이 물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 좋아요. 고마워요. 당연한 거예요. 서연 씨는 이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날 밤 서연은 태준과 처음으로 관계를 가졌습니다. 태준은 부드러웠습니다. 서연을 배려했습니다. 민수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준호와도 달랐습니다. 태준은 진짜 서연을 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준이 떠난 후 서연은 오피스텔을 둘러봤습니다. 큰 창문으로 보이는 강남 전망,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옷장 가득한 명품 옷들. 이게 내 거구나. 이게 내가 살 곳이구나. 서연은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 집 나갈게요. 주소는 알려주지 않을 거예요. 이혼 서류 빨리 처리해 주세요. 민수의 답장은 없었습니다. 한 달 후, 태준과의 생활은 꿈 같았습니다. 매일 저녁 태준이 찾아왔습니다. 비싼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고 고급 바에서 와인을 마시고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태준은 서연에게 선물을 쏟아부었습니다. 명품 가방, 보석, 옷, 신발. 태준 씨, 너무 많이 사주는 거 아니에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태준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서연 씨한테 더 많이 해주고 싶어요. 서연은 태준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완전히. 이번에는 진짜라고 믿었습니다. 태준은 서연을 속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정말 재벌이었고, 정말 돈이 많았고, 정말 서연을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태준이 제안했습니다. 서연 씨, 저희 부모님께 인사드릴래요? 서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괜찮아요? 당연하죠. 저 서연 씨랑 결혼하고 싶어요. 결혼. 그 단어에 서연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태준과 결혼하면 진짜 재벌 부인이 되는 거였습니다. 더 이상 돈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혼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아직 완전히 끝나지도 않았고. 태준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상관없어요. 과거는 과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서연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받아주는 사람이 있다니. 태준은 진짜였습니다. 2주일 후 부모님을 만나기로 한 날, 서연은 긴장했습니다. 가장 비싼 옷을 입고 화장을 정성스럽게 하고 머리를 단정하게 올렸습니다. 거울 속 자신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태준이 차를 몰고 왔습니다. 강남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고급 주택가, 담장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저택. 서연은 입이 벌어졌습니다. 진짜 재벌이구나. 이게 진짜구나. 하지만 현관문이 열렸을 때 서연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집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태준 씨, 부모님은?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오신대요. 다음에 뵐게요. 태준의 설명은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뭔가 이상했습니다. 집안 곳곳에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여기 태준 씨 집 맞아요? 네. 부모님이 요즘 다른 집에 계셔서 여기는 비어 있어요. 그럴듯한 설명이었습니다. 서연은 의심을 접었습니다. 태준은 서연을 2층으로 안내했습니다. 넓은 침실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자고 가요. 태준의 제안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태준은 서연을 안았습니다. 서연 씨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서연은 처음으로 그 말을 했습니다. 진심으로. 태준은 서연에게 키스했습니다. 깊고 길게. 하지만 그날 밤 서연은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준호가 나타나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또 속았네요. 서연은 땀을 흘리며 깼습니다. 옆에 태준이 자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태준의 얼굴을 봤습니다. 평온한 얼굴. 서연은 다시 잠들었습니다. 한 달 후, 태준이 제안했습니다. 서연 씨, 사업 하나 같이 해요. 사업요? 네. 온라인 쇼핑몰이요. 명품 리셀 사업. 요즘 대박이에요. 태준은 사업 계획서를 보여줬습니다. 정교하게 만들어진 계획서. 예상 수익률은 월 30%였습니다. 엄청난 숫자였습니다. 근데 저는 돈이 없는데요. 제가 투자할게요. 서연 씨 명의로 회사 만들고 서연 씨가 대표하는 거예요. 실무는 제가 다 할게요. 서연은 망설였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왜 자기 명의로 하지 않고 서연 명의로 하려는 걸까? 왜 제 명의로 해요? 저는 회사에 다니니까 겸업이 안 돼요. 그리고 서연 씨 명의가 세금 혜택도 많아요. 그럴듯했습니다. 태주는 계속 설득했습니다. 서연 씨도 이제 자기 사업 있어야죠. 저한테만 의지하면 안 되잖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해볼게요. 태주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서연 씨는 곧 사업가가 될 거예요. 일주일 후 회사가 설립되었습니다. 럭셔리 라운지라는 이름의 명품 리셀 쇼핑몰. 서연이 대표였습니다. 사무실도 얻었습니다. 강남 한복판의 작은 사무실. 태준이 모든 걸 준비했습니다. 자, 이제 서류에만 사인하면 돼요. 태준이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계약서, 대출 서류. 서연은 잠시 멈췄습니다. 대출이요? 네. 초기 자금 필요하잖아요. 제 명의로는 대출이 안 돼서 서연 씨 명의로 받는 거예요. 걱정 마요. 제가 다 갚을 거예요. 서연의 마음속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민수 생각이 났습니다. 민수도 이렇게 자기 명의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망했습니다. 태준 씨, 이거 괜찮은 거 맞죠? 당연하죠. 저 믿어요? 태준의 눈을 봤습니다. 진실해 보였습니다. 서연은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명했습니다. 5천만 원 대출. 잘했어요. 곧 이 돈의 10배를 벌 거예요. 태준은 서연을 안았습니다. 서연은 태준의 품에 안겨 안도했습니다.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2개월 후 사업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서연은 사무실에 혼자 있었습니다. 태준은 바쁘다며 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물건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주문도 거의 없었습니다. 태준 씨, 사업이 왜 이래요? 서연이 전화로 물었습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미안해요. 요즘 회사 일이 바빠서 조금만 기다려요. 곧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대출 이자가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월 80만 원. 사무실 월세도 있었습니다. 월 150만 원. 매달 230만 원이 나갔습니다. 태준이 주는 생활비 500만 원에서 빼면 270만 원이 남았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부담이 되었습니다. 명품 옷을 사고 미용실에 가고 친구들과 술을 마시면 돈이 부족했습니다. 태준 씨, 생활비 좀 더 올려줄 수 없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연 씨, 제가 얼마나 주는데요? 500만 원이면 충분하잖아요. 근데 사업 때문에 돈이 많이 나가요. 그건 사업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조금만 참아요. 곧 돈 벌 거예요. 태준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다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 대출 이자가 연체되었습니다. 뭐라고요? 자동이체 아니었어요? 계좌에 잔액이 부족해서 이체가 안 됐습니다. 서연은 황급히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 5만 원. 어떻게 된 거지? 분명 태준이 매달 500만 원을 넣어줬는데. 서연은 입출금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칠 전 47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럭셔리 라운지 운영비라는 명목으로. 서연은 태준에게 전화했습니다. 태준 씨,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 그거요?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좀 썼어요. 제 허락도 없이요? 서연 씨 회사잖아요. 당연히 회사 돈을 쓸 수 있죠. 말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화를 냈습니다. 서연 씨, 저 지금 서연 씨 사업 살리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의심해요? 서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태준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서연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태준을 믿고 싶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2주일 후, 태준은 사라졌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사무실에 가봤지만 텅 비어 있었습니다. 물건도 없고 가구도 없었습니다. 월세도 3개월째 밀렸다는 통지서만 붙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태준이 일한다던 회사에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태준이 준 명함도 가짜였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태준도 사기꾼이었습니다. 준호처럼, 민수처럼 모두 서연을 이용했습니다. 서연은 주저앉았습니다. 오피스텔 바닥에. 그리고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5천만 원 빚 밀린 사무실 월세, 텅 빈 통장.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오랜만에 받았습니다. 여보, 나야. 뭐예요? 이혼 서류 받았어. 서명할게. 서연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참한 웃음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이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모든 게 이미 망가졌는데. 알았어요. 서연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빚은 어떻게 갚지? 살 수는 있을까? 창밖을 봤습니다. 강남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너무 먼 세상이었습니다. 이제 서연은 더 이상 그 세계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마지막 방법을, 위험하지만 빠른 방법을. 서연은 지은에게 전화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새벽 1시 지은은 바로 받았습니다. 언니 왜? 무슨 일 있어? 지은아, 나 좀 도와줘. 돈이 급하게 필요해. 지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얼마나? 5천만 원. 미쳤어? 그런 돈 어디 있어? 서연은 울먹였습니다. 지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니, 그 남자한테 당한 거지? 응. 그것 봐. 내가 조심하라고 했잖아. 지은의 목소리에는 동정보다 비난이 더 많았습니다. 서연은 무너졌습니다. 나 이제 어떡해? 지은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언니, 방법이 하나 있긴 해. 근데, 뭔데? 말해봐. 언니, 대부업체 아는 데 있어. 거기서 급전 대출 받을 수 있어. 근데 이자가 좀 세. 얼마나? 월 10%. 5천이면 매달 500씩 내야 해. 말도 안 되는 이자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당장 밀린 사무실 월세를 내지 않으면 소송이 들어올 상황이었습니다. 대출 연체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알았어. 소개해줘. 언니 진짜? 이거 나중에 큰일 나는 거야. 상관없어. 지금이 급해. 지은은 한숨을 쉬고 연락처를 보냈습니다. 다음 날 서연은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강남 뒷골목, 허름한 건물 3층, 희망대부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문신이 팔에 가득했습니다. 담배를 피우며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지은이가 소개했다며? 네. 얼마 필요해? 5천만 원요. 남자는 비웃었습니다. 아가씨, 담보가 뭐야? 서연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집도 차도 없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담보 없으면 안 돼. 여기가 자선단체야? 서연은 절망했습니다. 남자는 담배를 비볐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있어. 몸으로 담보 잡는 거. 뭐라고요? 특수업소에서 일해. 거기서 번 돈으로 갚는 거야. 일 잘하면 한 달에 1,000은 벌어. 반년이면 다 갚을 수 있어. 특수업소. 그 말의 의미를 서연은 알았습니다. 성매매였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그건 못해요. 남자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네. 갈 때까지 가봐. 서연은 비틀거리며 그곳을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구나. 이렇게 끝나는구나. 3일 후 독촉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은행, 카드사, 사무실 주인, 대부업체. 하루에 수십 통씩. 서연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피스텔 월세도 밀렸습니다. 2개월째 집주인이 찾아왔습니다.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나가든지 돈 내든지 해요. 서연은 사정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곧 마련할게요. 다음 주까지 안 내면 강제로 쫓아낼 거예요. 집주인이 문을 쾅 닫고 갔습니다. 서연은 텅 빈 오피스텔을 둘러봤습니다. 명품 가방들, 옷들, 가구들. 모두 태준이 사준 것들이었습니다. 이제는 다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서연은 가방들을 중고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팔리지 않았습니다. 가품이라는 댓글들만 달렸습니다. 태준이 준 것들도 가짜였습니다.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술을 마셨습니다. 혼자 편의점에서 산 싼 소주 1병, 2병, 3병 취했습니다. 정신이 흐려졌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태준에게도 걸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민수에게 마지막으로 걸었습니다. 민수는 받았습니다. 여보, 민수 씨, 왜, 무슨 일이야? 나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술 때문인지 눈물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서연아, 어디야? 괜찮아? 나 망했어요. 다 망가졌어요. 무슨 소리야? 무슨 일 있어? 서연은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태준, 사기, 빚, 독촉. 민수는 듣고만 있었습니다. 서연이 다 말하자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집으로 와. 민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뭐? 집으로 와. 같이 해결하자. 민수 씨, 우리 이혼하잖아요. 아직 안 했어. 서류에 서명만 안 한 거야. 그냥 집으로 와. 서연은 울었습니다. 민수의 따뜻함이 마음을 찔렀습니다. 자신은 민수를 그렇게 배신했는데
민수는 여전히 자신을 받아주려 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괜찮아. 내일 와.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서연은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잠들었습니다. 악몽을 꿨습니다. 준호와 태준이 나타나 비웃었습니다. 서연은 땀을 흘리며 깼습니다. 다음 날, 서연은 짐을 쌌습니다. 가방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명품 가방들은 두고 갔습니다. 의미가 없었습니다. 옷도 최소한만 챙겼습니다. 민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2년 만에 돌아가는 집, 낯설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민수가 나왔습니다. 그는 훨씬 더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많아졌고 얼굴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왔구나. 민수는 서연의 가방을 받았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괜찮아. 들어와. 집안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정리가 안 돼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고 설거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민수가 혼자 살기 힘들었던 게 보였습니다. 앉아. 밥 먹었어? 아니요. 민수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라면을 끓였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라면을 먹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어색한 침묵만 흘렀습니다. 식사 후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빚이 얼마야? 5천만 원이요. 은행 대출이요.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맞네. 나도 지금 빚이 8천만 원이야. 뭐라고요? 나도 계속 대출 받았어. 생활하려고. 회사도 완전히 망했어. 서연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둘 다 빚더미에 앉아 있었습니다. 합치면 1억 3천만 원.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어떡해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일단 파산 신청을 해야 할 것 같아. 파산요? 응. 다른 방법이 없어. 개인 회생도 어려울 거야. 수입이 없으니까. 서연은 주저앉았습니다. 파산. 그 단어가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민수 말이 맞았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2주일 후 서연과 민수는 법률구조공단을 찾았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50대 남자 변호사가 두 사람을 맞았습니다.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두 사람은 각자의 빚을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두 분 다 채무 금액이 크고 최근에 대출을 많이 받으셨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일단 모든 재산을 정리해야 합니다. 집, 차, 통장, 보험 다 내놓아야 해요. 서연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민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미 다 날렸습니다. 그리고 최소 6개월은 걸립니다. 그동안 독촉은 계속될 거예요. 견딜 수 있을까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힘들 겁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상담을 마치고 나온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앞으로의 6개월이 지옥일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 서연은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서연은 언제부터 이렇게 불행해졌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룸살롱에서 일하던 때부터였을까? 민수와 결혼한 때부터였을까? 준호를 만난 때부터였을까? 아니면 태준을 믿은 때부터였을까? 서연은 깨달았습니다. 처음부터였다고. 돈만 보고 살았던 자신, 사랑을 믿지 않았던 자신, 사람을 이용하려 했던 자신, 모든 게 자업자득이었습니다.
한 달 후, 독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수십 통의 전화, 집 앞에 찾아오는 채권자들, 협박 문자, 서연과 민수는 공포 속에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쓰러졌습니다. 스트레스성 심근경색, 119가 왔고 민수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서연은 응급실에서 기다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환자분 상태가 위중합니다. 당장 수술이 필요한데 수술비가 약 1,000만 원 필요합니다. 1,000만 원. 또 돈이었습니다. 서연은 무너졌습니다. 어디서 1,000만 원을 구한단 말인가? 지금 당장 필요한가요? 네. 늦으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서연은 어지러웠습니다.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민수까지 잃는구나.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수의 동생 민철이었습니다. 50대 초반 평범한 회사원. 형수님? 민철 씨. 서연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민철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이 많이 힘들었나 봐요. 죄송해요. 다 제 잘못이에요. 민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형도 잘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수술비 낼게요. 뭐라고요? 형은 제 유일한 가족이에요. 그냥 죽게 놔둘 수 없어요. 서연은 민철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민철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대신 형수님, 형 좀 잘 돌봐주세요. 형은 형수님밖에 없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자신은 민수를 그렇게 대했는데 민수의 가족은 자신에게 이렇게 대해줬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민수는 일주일 후 퇴원했습니다.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민수를 정성껏 간호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고마워. 민수가 말했습니다. 서연은 웃었습니다. 제가 고마워요. 저 같은 사람 받아줘서. 우리 부부잖아. 그 말에 서연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부부. 자신은 한 번도 민수를 진짜 남편으로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달랐습니다. 끝까지 서연을 아내로 여겼습니다. 민수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됐어.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자. 서연은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지고 거친 손. 하지만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서연은 깨달았습니다. 진짜 사랑이 뭔지, 진짜 소중한 게 뭔지,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대로 살겠다고, 민수와 함께 빚을 갚고 다시 일어서겠다고.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그들에게 마지막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태어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의 생활은 달라졌습니다. 서연은 새벽 5시에 일어나 민수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죽을 끓이고 약을 챙기고 민수가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서연은 구청 일자리 센터를 찾았습니다. 나이와 경력을 고려하면 선택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결국 서연은 마트 계산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시급 9,860원,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한 달에 170만 원 정도였습니다. 적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감사했습니다. 정직하게 번 돈이었습니다. 몸을 팔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누군가를 속이지 않고 번 돈이었습니다. 민수도 회복되자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60대 중반의 나이에 정가가 있는 사람을 받아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결국 민수는 아파트 경비 일을 시작했습니다.
월 200만 원, 둘이 합쳐 370만 원이었습니다. 파산 절차는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채권자 신문 날짜가 잡혔습니다. 두 사람은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차가운 법정, 판사 앞에 서연과 민수가 섰습니다. 채권자 측 변호사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채무자는 최근 2년간 명품을 구입하고 유흥업소를 출입한 사실이 있습니까? 네. 서연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겁니까?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변호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책임 있는 소비가 아니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판사는 서류를 보며 물었습니다. 채무자는 현재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고 남편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합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3개월 후 최종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그동안 성실히 일하십시오. 법원을 나온 두 사람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보였습니다. 2개월 후 어느 날 마트에서 일하던 서연은 익숙한 얼굴을 봤습니다. 지은이었습니다. 지은은 명품 가방을 들고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 세계에서 살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지은은 서연을 알아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은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동정인지 경멸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언니, 지은이 다가왔습니다. 서연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지은아, 언니 여기서 일해? 응, 요즘 이렇게 살아. 지은은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마트 유니폼, 편한 운동화. 예전의 서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많이 힘들었구나. 응, 근데 괜찮아. 이제 좀 평온해.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은이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나 결혼해. 진짜? 응. 손님이었는데 진심으로 좋아해줘서. 서연은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축하해. 행복하게 살아. 언니도 잘 살아. 지은은 물건을 계산하고 떠났습니다. 서연은 지은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부러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었고 자신의 삶이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 민수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된장찌개와 김치볶음, 검소하지만 따뜻한 식사였습니다. 오늘 어땠어? 민수가 물었습니다. 서연은 지은을 만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수는 듣고만 있었습니다. 후회돼? 민수의 질문에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전혀. 정말? 네. 저는 지금이 좋아요. 이렇게 사는 게 진짜 사는 것 같아요. 민수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지금이 좋아. 우리 이렇게 계속 살자. 네. 그럴게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작지만 진실한 웃음이었습니다. 한 달 후 법원에서 최종 결정이 나왔습니다. 파산인가? 두 사람의 빚은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7년간 신용불량자로 등재되고 금융거래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연은 판사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수도 함께 절했습니다. 법원을 나온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끝났어. 정말 끝났어. 민수가 말했습니다. 서연은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2년간의 악몽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서연은 마트에서 정직원이 되었습니다. 월급이 21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민수도 야간 경비로 자리를 옮겨 월급이 230만 원이 되었습니다. 저축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적었지만 꾸준했습니다. 서연은 통장을 볼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정직하게 모은 돈이었습니다. 어느 날 서연은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발신인은 태준이었습니다. 서연은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열었습니다. 서연 씨, 미안합니다. 저는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당신을 이용했습니다.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알아주세요. 당신과의 시간이 전부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돈 때문이었지만 나중엔 정말 당신이 좋았습니다. 지금 저는 감옥에 있습니다. 사기죄로 3년형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반성하고 있습니다. 나가면 제대로 살겠습니다. 서연 씨도 행복하세요. 마이너스 태준. 서연은 편지를 접었습니다.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타까웠습니다. 태준도 자신처럼 잘못된 길을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서연은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과거였습니다. 이제 앞만 보고 가야 했습니다. 6개월 후, 서연은 야간 대학에 등록했습니다. 사회복지학과 배우고 싶었습니다. 자신처럼 힘든 사람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민수는 서연을 응원했습니다. 시험 기간에는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서연이 공부할 수 있도록 조용히 있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서연은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민수 씨, 왜 저를 계속 받아줬어요? 제가 그렇게 배신했는데. 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사랑이었으니까. 난 처음부터 당신을 사랑했어. 당신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어. 그래도 괜찮았어. 내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제는 저도 사랑해요. 진심으로. 알아. 느껴져.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오랫동안. 1년 후, 서연은 대학 1학년을 마쳤습니다. 성적도 좋았습니다. 장학금도 받았습니다. 마트에서도 승진해서 주임이 되었습니다. 월급이 2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민수는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규칙적인 생활과 운동 덕분이었습니다.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전세 5천만 원. 민철이 보증을 서줬습니다. 좁았지만 따뜻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집들이를 했습니다. 민철 가족이 왔습니다. 지은도 새 남편과 함께 왔습니다. 소박하지만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언니 정말 달라졌다. 지은이 말했습니다. 서연은 웃었습니다. 그치? 나도 그렇게 느껴. 행복해 보여. 응, 행복해. 진심이었습니다. 서연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돈도 없고 명품도 없고 화려한 생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평온했습니다. 마음이 편했습니다. 2년 후, 서연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땄습니다. 그리고 구청 복지과에 취직했습니다.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월급은 270만 원. 안정적이었습니다. 서연의 일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 학대받는 여성들, 노숙자들. 서연은 그들을 이해했습니다. 자신도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괜찮아질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서연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희망을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연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민수는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이제 70세. 하지만 건강했습니다. 서연과 함께 산책하고 공원에서 책을 읽고 집에서 요리를 했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한강 둔치를 걷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서연은 민수의 팔짱을 꼈습니다. 민수 씨, 후회 안 해요? 저 같은 사람하고 결혼한 거.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당신이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야. 저도요. 처음엔 몰랐지만 이제는 알아요. 당신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두 사람은 멈춰서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키스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키스였습니다. 5년 후 서연은 40세가 되었습니다. 민수는 73세였습니다. 두 사람의 통장에는 1억 원이 모여 있었습니다. 꾸준히 모은 결과였습니다. 서연은 복지과 계장이 되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인정받는 사회복지사가 되었습니다. 민수는 아파트 단지에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어르신들과 바둑을 두고 꽃밭을 가꿨습니다. 사람들은 민수를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서연에게 상이 왔습니다. 모범 공무원상. 시상식에 민수가 함께 갔습니다. 서연이 상을 받는 모습을 보며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축하해요, 여보. 고마워요. 당신 덕분이에요. 아니야. 당신 노력 덕분이지.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서연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오늘 상을 받았다. 10년 전에 나는 상상도 못했을 일이다. 그때 나는 돈만 쫓아다니는 어리석은 사람이었다. 사랑을 몰랐고 진실을 몰랐고 행복이 뭔지 몰랐다.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준호, 태준. 그들은 나를 이용했다. 하지만 그것도 내 책임이었다. 나도 그들을 이용하려 했으니까. 민수 씨를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다. 그는 나를 변하게 했다. 진짜 사랑이 뭔지 가르쳐 줬다. 이제 나는 행복하다. 정말로. 과거를 후회하지 않는다. 그 과거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으니까. 앞으로도 열심히 살 것이다. 민수 씨와 함께 힘든 사람들을 도우며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속죄이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다. 서연은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옆에서 민수가 자고 있었습니다.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서연은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 손을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평생.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잠들었습니다. 악몽 없이 평온하게. 에필로그. 10년이 더 흘렀습니다. 서연은 50세, 민수는 83세가 되었습니다. 민수의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서연은 민수를 정성껏 돌봤습니다. 어느 겨울 아침 민수가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행복했어. 당신과 함께한 시간들. 전부 행복했어. 저도요. 당신 덕분에 제대로 된 삶을 살았어요.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그날 밤 민수는 잠든 듯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서연의 손을 잡은 채로. 장례식은 조용했습니다. 민철 가족, 지은 부부, 복직과 동료들이 왔습니다. 모두 민수를 추억했습니다. 좋은 사람이었다고, 따뜻한 사람이었다고. 서연은 울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편안하게 떠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슬프지만 감사했습니다. 함께한 시간들에. 그 후 서연은 계속 일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특히 길을 잃은 젊은 여성들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희망을 주었습니다. 인생은 한 번의 선택으로 결정되지 않아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저처럼요. 많은 사람들이 서연의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다시 일어섰습니다. 서연은 민수의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평온한 미소였습니다. 서연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실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아름다웠습니다. 한 여자의 추락과 재생,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찾아가는 여정.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어떻게 일어서느냐, 어떻게 변화하느냐, 어떻게 속죄하느냐. 서연은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돈을 쫓다 모든 걸 잃었지만 결국 진짜 가치를 찾았습니다. 사랑과 진실, 그리고 평온.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길을 잃은 사람에게 빛이 되기를. 그리고 기억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변화는 언제나 가능합니다. 서연처럼. 여러분, 여기까지 서연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제시도지